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은 전 세계 수출 4위 국가로 자동차, 제조 장비, 카메라 등을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전 세계 11위 2019년 기준으로 1억 2685만 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건을 만들어 타국으로 엄청나게 수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외국산 물건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국산품 애용은 일본인들에게 신념처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아무리 잘 팔리는 물건도 일본만 들어가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잘 나가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 가전부문을 철수했고 2009년 현대자동차가 실적 부진으로 철수했습니다. 일본 외국 기업들이 마케팅이 실패하거나 일본 고객의 마음을 사는 전략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철옹성 같은 내수 시장의 장벽을 경험한 외국 기업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일본은 자국 자동차 기업이 유리한 기점과 안전기준 세금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을 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 깔려있는 신도라는 종교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토라는 국가 종교에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따라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같은 신념은 일본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므로 아주 보지도 않고 자기 민족이 만든 것을 우선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 제품은 무조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성공한 이유가 일본인들의 기적적인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물건을 분석분해하여 더욱 멋지고 뛰어나게 모방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경제를 일으킨 모방 경제는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국산품 애용이란 신념의 끈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산품 애용을 끝내게 만드는데 지역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약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는 유독 일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폰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일본의 소니 샤프보다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선전에 힘입어 이번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5g 네트워크를 선보인다고 했지만 아직 일본 기업에서는 5g 폰을 내놓을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갤럭시 폴드도 일본은 놀라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중심에 선 유니클로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국내 의류 제조사들이 출시한 유사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능뿐만 아니라 제품명까지 유니클로와 흡사해 지나친 따라하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의류업계에 따르면 이랜드 리테일은 최근 남성복 자체 브랜드 PB 신제품 탄성 팬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맞춰 입는 듯한 편안함 덕분에 입는 순간 탄성이 나온다고 해서 탄성 팬츠라고 이름 지었다고 이랜드 리테일은 소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품의 콘셉트나 이름 모두 유니클로의 히트 상품 감탄 팬츠가 연상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유니클로는 2017년 감탄 팬츠를 선보이면서 입는 순간 편안한 착용감에 감탄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신축성이 큰 소재를 사용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제품 특성뿐만 아니라 감탄과 탄성 등
마케팅 문구까지 빼닮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능성 내에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유니클로의 히트텍과 에어리즘을 떠올리는 국내 브랜드 제품도 많다. 신성통상의 탑10은 2014년 기능성 발열레 온에어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니클로 모델로 활동했던 배우 이나영을 자사 모델로 발탁했다. 탑10이 실시하는 정기 세일의 이름인 행복제. 역시 유니클로의 감사제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BYC가 2010년 선보인 기능성 발열레의 보디 히트 역시 히트텍의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이 있다. 유니클로가 2007년 울트라 라이트 다운 경량 패딩을 출시한 뒤 국내 업체들이 유사한 상품을 줄줄이 내놓은 것도 비슷한 사례로 해석된다. 의류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후 불붙은 애국심 마케팅이 일제 불매 운동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류 제품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